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TRH, TSH 중 하나이다. 기억은 TRH가 되겠고요. TRH. 니은은 TSH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은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겠다. 분비관이 없으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TSH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SH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네,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음성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음성 피드백의 관점으로 따졌을 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뭔가 도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축을 원인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티록신하고 TSH에 의해서 티록신이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TSH가 앞에고 티록신이 뒤쪽에 있다라는 느낌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서 티록신하고 티록신 또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가리고 있어서 잘못 봤네요. TSH하고 티록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티록신 증가하게 되면 X축에 있는 티록신 증가하게 되면 TSH는 감소하게 되는 반비례 그래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TSH가 앞에 있던 TSH가 촉진되면 뒤에 있는 티록신 또한 촉진된다라고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14번이나 또는 앞에 있었던 G4번 같은 문제,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항상성, 피드백 관련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이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A, B, C를 준비한다. B와 C는 갑상샘을 제거했어요. 그럼 갑상샘 제거했으면 당연히 티록신 분비가 억제되겠죠. 억제되겠다. 없는데 어떻게 분비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기억의 농도로 해서 기억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B와 C가 지금 억제돼 있다 B와 C가 지금 거의 농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얘는 티록신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저절로 티록신이 기억이면 TSH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힌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가 TSH의 농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다 같은 경우 나의 B와 C 중 한 생지에만 기억을 주사했다라고 했어요. 기억을 주사했다는 건 인위적으로 양을 늘려줬다, 촉진시켰다, 다시 말하면 티록신 촉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티록신이 촉진되면 티록신의 뒤쪽에 있던 먼저 분비되는 TSH는 도리어 억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에 그래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되면 점점 TSH의 분비량은 감소된다 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니은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보니까 B의 농도는 증가됐는데, B에서의 농도는 증가됐는데 GC는 감소됐다. 그 말은 우리가 분석한 대로 따지면 억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C가 맞다라고, 다시 말하면 C에다가 기억을 조사했다.
기억,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 기관이다. 니은이 TSH거든요. TSH는 갑상샘의 표적 기관 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것은 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농도가 억제됐으니까 라고 말씀드렸어요.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뭐 이거는 앞에서 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음성 피드백 작용합니다. 15번, 그러면 호르몬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이자에 베타세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문제 푸는 속도도 그렇지만 문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포로의 포도당을 흡수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인슐린에서 인슐린의 기능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포도당을 글리코전으로 합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를 촉진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좀 더 시험 문제 풀 때는 자주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X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걸 1형 당뇨병이라고 불렀어요. 1형. 또한 X의 표적세포와 표적세포가 X에 반응하지 못한다? 이걸 2형 당뇨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글자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썼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걸 당뇨병이라고 본다. 다시 써놓을게요. 기억 X는 간에서, 그렇죠. 글루카곤이나 인슐린은 간에서 작용합니다 라고. A가 포도당이야, 갑자기 A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밑줄 분명히 쳐 있거든요. 근데도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A가 뭔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 동화작용 일어나냐, 내 간에서 전환됨으로 인해서 혈당량이 낮아진다, 혈당량을 낮춘다. 순환계, 이거 앞에서 한 번 더 보기 있었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분비관이 간이 없다 보니까, 분비가 따로 없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혈액은 순환계에 속합니다. 혈액은 순환계에 속한다. 심장, 혈액, 혈관 순환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X는 인슐린인데 혈당량을 낮춰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좀 신기하게 지금부터 혈당량 문제네요. G15번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신기하다. 그러면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좀 신기했다라고, 신기했다는 표현보다 구모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바로 G17번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지금 듣고 있는 학생이 뭐 고2인지 고3인지 또는 다른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고3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만큼 구모가 중요하다,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 B를 나타낸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를 투여하고 봤더니 지금 둘 다 실선과 점선이 둘 다 떨어졌어요. 이거 둘 다 떨어졌네. 뭐지? 하고 봤더니 A, B는 간에서 단위 시간은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과 혈중 포도당 농도라고 했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X를 투여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인슐린 되겠습니다. 인슐린 되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잘 볼게요. 좀 확대시켜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 이후에 보니까 A가 늘어난 이후에, 그러면 A가 원인이 됩니다. A가 늘어난 이후에 B가 늘어났어요. 얘는 결과가 된다. 결광이라고 썼네요. 글씨가 너무 진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지워서 쓸게요.
얘가 원인 되겠고요. 결과가 되겠다. 그래서 저거 결과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A와 B는 간에서 단시간당 글리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량이라고 돼 있어요. 포도당량이다? 포도당량? 포도당량이 늘어나야 혈중 포도당 농도가 늘어날 수 있겠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먼저 늘어날 수는 없어요.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될 거니까 얘가 A, 얘가 B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B를 잡는다고 한다면 기억!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기억. 혈중 포도당 농도는 이라고 했어요.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낫다 라고 됐네요. 근데 이미 좀 봐주시면 알겠지만 1에서가 3에서보다 낫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에서는 인슐린 투여 전이거든요. 인슐린 투여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량이 더 높아야 되겠죠. 상대값입니다라고 뭐 정확하게 그리고 선거 보면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선거면 알 수도 있죠. 3은 여기고 1은 3은 여러 군데지만 여긴데 1은 여기잖아. 1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실선 B가 실선이 포도당 농도야. 혈중 B야 B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높습니다. 그럼 인슐린 투여했잖아. 투여 전이 당연히 높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는 혈중 인슐린 농도는 아니 2에서 지금 투여 2가 2 되기 전에 투여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에서가 2에서보다 낫다. 디귿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이라고 했어요. 글루카곤 농도는 투여하고 나면 이거 지금 길항작용이거든요. 인슐린 투여하고 나면 이 시점 어느 시점에서 글루카곤의 농도가 증가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2에서가 3에서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3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제. 그러면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 B를 나타내는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고 A와 B는 간에서 단시간당 글루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라는 생각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양이 늘어야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되겠죠.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좀 확대시켜 봤더니 지금 둘 값 다 늘어났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도 늘어나고 점선도 실선도 늘어났습니다. 점선과 실선이 모두 다 늘어났다? 그 말은 얘는 글루카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호르몬 X를 투여한 후 시간에 따른 A, B를 나타내는 것이다. X는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고 네, X는 글루카곤 되겠습니다. A와 B는 간에서 단시간당 글루코젠으로부터 생성되는 포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올라가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몰 a가 먼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몰 a가. 그러면 생성되는 포도당 양이 스몰 a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혈중 포도당 농도가 b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b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 많이 올라갔냐, 누가 올라갔는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혈중 포도당 기억 B는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 혈중 인슐린 농도는 지금 떨어졌잖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떨어졌어요. 그 말은 이때가 이제 인슐린 농도가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지금 길항작용이거든요. 왜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길항작용이 되는데
이때 인슐린, 제가 패드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분비량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에서가 2에서보다 아니죠. 2에서 더 높겠죠. 말이 안 됩니다. 글루카곤 분비한 다음에 이거는 뭐 X가 인슐린 됐든 글루카곤 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따지면. 지금 혈당량만 지켜보면 바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인슐린 분비량이 2에서가 더 높다. 그래서 혈당량이 떨어질 것이다.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X의 분비량은 감소되겠죠.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더 증가된다? 약간 수능에서는 이런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디귿 같은 보기가.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디귿은 위의 문제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보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되면 당연히 X는 감소되겠죠. 인슐린 분비량은 증가될 거고요. 그러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가 포도당을 섭취한 후 혈당량 변화. 포도당 섭취했으니까 당연히 혈당량이 증가되겠죠. 당뇨병 환자가 포도당을 섭취했다.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환자는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X가 적게 분비되어 당뇨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상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점, 뭐 섭취하고 조금 있다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인슐린 분비가 증가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인지 확 올라갔어요. 혈당량이.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돼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도 뭐 비슷하지만 많이 분비됐다고 한다면 또는 글루카곤이라 한다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혈당량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데 낮추지 못했다라고, 적게 분비돼서 낮추지 못했다. 이자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간에서 글루코젠을 합성시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9번. 그러면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라고 됐어요.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는 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혈당량 증가.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중 호르몬 기업과는 섭취했다 식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식후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식후에 글루카곤의 농도는 감소될 거고요. 인슐린의 농도는 증가될 것이다. 기억은 인슐린, 식후니까 인슐린, 그리고 식후니까 글루카곤은 혈당량 높여주는 겁니다. 기억은 세포로, 그러죠. 이거는 올해도 26년, 지금 현재 26년이거든요. 26년 육모에도 나왔던 건데 이만큼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수능이 훨씬 더 쉬워진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니은 혈중, 기억은 세포로 포도당 흡수도 촉진시킨다라는 거.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점점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2일 때가 더 높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지금 봤을 때 선을 하나 긋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략적인 T1, 대략적인 T2. 이건 인슐린 분비만 따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T1일 때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억간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중간내가 아니라 간내다. 간내에서도 시상이 아니라 시상하부다. 20번. 그러니까는 이자에서 분비된 호르몬 기억관 이온의 분비 조절
과정 일부를 나타냈다고 됩니다. 기억 알파세포 글루카곤 되겠고요. 베타세포 인슐린 되겠습니다. 나는 정상인 탄수화물 섭취 식후 되겠네요. 그렇다면 엑세 농도가 증가됐어 라는 건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인슐린이니까 뭐 니은 되겠네요. 기억 X는 니은이다. 네, X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세프로에 아니요, 니은이 세프로에 비슷한 보기들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인슐린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는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죠. 식후 탄수화물 섭취했다는 건 식후가 되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습니다. 같다가 아니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그림과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좀 비슷한 문제의 형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해에는 거의 비슷한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인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엑세 농도다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인슐린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X다. 지금 XX 똑같거든요. 그래도 나를 한번 잠깐 볼게요.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엑세 농도에 따른 단위 시간 내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이라고 돼 있어요. 인슐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내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고 했어요. 보시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혈당량을 낮춰준 겁니다. 이 그래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X는 이제 베타세포 는 단시간에 혈액에서 조직세포의 포도당 유입량은 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2일 때가 더 높습니다. 인슐린이 그렇게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에서 글루코젠의 분해가 아니라 합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X의 농도가 많아진다라는 거. C1보다 C2가 X의 농도가 더 진한 겁니다. 화살표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인슐린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 인슐린의 양이 많다는 건 글루카곤이 적다는 거. 인슐린이 C2가 C1보다. 그러면 글루카곤은 반대가 돼야 돼요. C1이 C2. 이런 식으로 느낌을 서로 반대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얘는 합성. 글루카곤으로 합성, 얘는 글루카곤으로 분해. 다라고. 그러면 분해가 글루코제는 분해는 언제 더 많냐라고 했을 때 뭐야 이상했었네요. 제가 여러분들 찾았겠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C1일 때 그럼 C1일 때가 더 많다, 활발하다라고. 인슐린 분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당량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성이 많아지는 거지 분해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2일 때는 C2일 때는 합성이 더 많다. 다시 한번 쓸게요. 합성이 더 크겠고요. 이때는 분해가 더 크겠다. 합성보다. 합성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분해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야. 더 크다. 대소관계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농도가 0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해와 합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누가 더 많이 일어나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2번 그림은 정상인 A와 당뇨병 환자 B가 운동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운동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실제 포도당 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얘네 둘처럼 극단적인 환경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정상에서는 혈당량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조건을 제시했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당연히 혈당량 수치가 좀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랑 비교했을 때 특히나 상대값이다라는 용어를 써줬습니다. 상대값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감안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니은이 정상 인 A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기억은 당뇨병 환자인 B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과 내용은 A, B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B는 이자의 베타 세포가 파괴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량을 낮추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B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B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슐린은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 나왔습니다.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이면서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바로 위에 있는 21번 문제도 그렇지만 그 전 문제들에서도 자주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얘는 혈당량 촉진시킨다. 혈당량을 촉진시킨대.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디귿 A의 간에서 단위 시간당 A의 간이다. 정상인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 양이라고 됐어요.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글루카곤 분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 전에는 혈당량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T1일 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당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 운동을 하게 되면 당을 계속 소비해서 ATP라는 생활 에너지로 전환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T1일 때가 포도당 생성량이야.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 양은 T1일 때가 더 많게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운동하다 보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원하는 정상인 1과 2에서 기억과 눈의 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T1일 때 1과 2 중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하였다라는 건 22번 문제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인슐린 투여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뇨병처럼 앞에서 이자의 베타세포 이상인 것처럼 정상인과 다르다라는 거. 정상인은 어떻게 되냐?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 둘 다 정상인 건 맞아요. 근데 인슐린이 높거나 또는 글루카곤 넘으로 인해서 정상인과 다르게 혈중 포도당 농도라든지 또는 뭐 포도당 생성이라든지 포도당 분해라든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그래프가 형성될 것이다. 어느 시점 이후에 당연히 T1일 때 T1 이후에 그래서 봤더니 T1 이후에 확 떨어졌어요. T1 이후에 확 늘어났어. 그러면 2번에게 뭘 넣었다? 인슐린을 넣었다. 인슐린이 뭐 하는 건데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면 혈당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감소한 그래프가 가랑 나 중에 누가 있냐? 보니까 기억이네. 기억이 감소하는. 그러면 혈중 포도당 농도는 기억이 되겠고 뭐 저절로 니은이 글루카곤 농도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억, 인슐린은 뭐 이거는 기억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23번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23번 문제를 통해서 분석한다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여러 차례 앞에서도 나와 있었죠. 바로바로 촉진된다. 세포로의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한다.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이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글루카곤 농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미 정해졌습니다. 인슐린을 넣었기 때문에 글루카곤의 농도는 기량작용을 통해서 늘어나야 된다. 또한 혈중 포도당 농도는 감소하게 된다. 디귿 2가 지금 인슐린을 투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카곤 농도가 변화가 있어요. 1은 글루카곤 농도가 인슐린 넣지 않았어요. 평상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정하다. 글루카곤 농도가 변화가 없다라고.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증가할 것이다. T1에서 T2로 갈수록. 그럼 분모값이 늘어났기 때문에 T1의 값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T2보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정상인에서 혈중 호르몬 X의 농도에 따른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입량 나오는 순간 인슐린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입량과 관련된 건 인슐린이니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지금 인슐린이 되겠죠. 늘어났으니까 얘는 인슐린 되겠다. 인슐린이 유입량을 증가시킨다. 나는 사람 A와 B에서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난다. 섭취 후 시간에 따른 혈중 X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X의 농도, X가 인슐린인데 보니까 A는 늘어나는데 B는 그대로네요. 당뇨병 환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슐린 분비가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 탄수화물 섭취하면 뭐가 늘어나야 된다?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얘 X가 인슐린이야. 그럼 인슐린량이 늘어난 A는 정상적으로 늘어났으니까 A가 정상이, B가 당뇨병 환자가 될 수 있겠네요. 기억 X는 인슐린 되겠습니다. 유입량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B는 당뇨병 환자 될 수 있겠고요. 디귿 A의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은 탄수화물 섭취 시점대가 T1일 때보다 많다? 아니 인슐린 지금 그래프를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적 그래프를 지금 T1일 때 인슐린 분비량은 이만큼이고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 인슐린 분비량은 이만큼이다. 인슐린 분비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섭취한 시점대가 T1일 때보다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5번 그림은 정상인이 포도당 용액을 섭취한 후 포도당 용액을 먹었네요. 그럼 인슐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분비가 촉진돼서 낮춰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호르몬 기억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이야 지금. 그러면 포도당 농도하고 포도당 용액을 섭취했을 때 지금 포도당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네. 얘도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그 말은 인슐린 되겠습니다. 기억은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올라갔잖아요. 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기억이 붙는다. 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겠고 구간 1에서 글루코젠의 합성이 일어난다. 합성이 됐으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졌습니다. 합성된다. 동화작용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잊어버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26번 그린 간은 사람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내연을 나는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알파세포니까 글루카곤, 베타세포니까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물질 A와 B 사이의 전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과 내연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포도당과 글루코젠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과정 1을 얘는 과정 1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과정 1을 촉진한대요. 기억이 글루카곤이거든요. 글루카곤은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누군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A, B 각각 포도당과 글루코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루카곤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써놓을게요. 자꾸 반복해서 말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말하면 A는 글리코젠, B는
포도당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글루카곤, 니은은 인슐린. 기억 B는 글리코젠이다. 아니요, A가 글리코젠 되겠습니다. 니은은 세포로에 참 많이 나오네요. 네, 인슐린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가 촉진됩니다. 인슐린 통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반응이 촉진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인이 1과 2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1과 2는 포도당 농도가 높은 상태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보니까 보시면 바와 같이 글루카곤 농도라고 나와 있어요.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된다라는 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증가되고 있어요. 누가요? 글루카곤 농도가요. 그거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가 1번, 높을 때가 2번. 기억. 이런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 Y축의 글루카곤 농도가 지금 증가되고 있거든요. 화살표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라고 하네요. T1일 때 이 시점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T1일 때 혈중 글루카곤 농도 분의 인슐린 농도라고 돼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루카곤 농도가 높거든요. 그럼 높고 그러면 인슐린은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2번은 글루카곤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인슐린의 농도는 높다라고. 이건 지금 길항작용,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은 분모값이 크고 분자값이 작다. 2는 분모값이 작고 분자값이 커진다.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관점, 기량작용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8번 그린카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내의 농도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기억은 인슐린이야. 늘어났잖아요. 탄수화물 섭취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인슐린, 감소되는 것은 글루카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인슐린이기 때문에 얘는 베타세포, 니은이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얘는 알파세포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X가 베타세포, Y가 알파세포. 기억과 내연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길항적, 그렇죠, 길항적 작용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간에서 포도당이, 니은이 글루카곤입니다. 포도당이 반대죠.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분해되는 과정을 촉진하겠다. X는 베타세포다라고 써드렸습니다. 29번 그린카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 분비 조절 과정을 나는 어떤 정상인이 단식할 때라고 하나요? 단식할 때와 탄수화물 식사할 때, 단식하게 되면 글루카곤 양이 늘어날 거고, 이때는 글루카곤 양이 증가되고 인슐린의 양은 감소되고, 이때는 글루카곤의 양이 감소되고 인슐린의 양이 증가되고,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세포라고 했으니까 글루카곤 되겠고요. 베타세포라 했으니까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조절 중추는 척수이다. 가에서의 조절 중추는 당연히 간내가 되겠죠. 지금 항상성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는 세포로 B가 되겠죠. 지금 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촉진시키는 거. 그리고 B의 분비량은 B가 인슐린입니다. 구간 2에서가 1에서보다 당연히 더 많죠.
탄수화물 섭취를 했는데. 30번 그린 간은 간에서 이자랑 글루카곤 일어나는 글루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봤더니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카곤 포도당을 글루코젠으로 바꿔준다,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X, Y 이야기가 되겠고요. 나는 정상인에서 식사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면 늘어나는 건 인슐린이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혈당량 증가되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늘어난다. 기억은 인슐린 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Y가 되겠습니다. Y가 되겠다. 기억 X는 이자섬 이자섬은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X는 알파세포 글루카곤이니까. 기억은 Y다. 기억은 인슐린이다 보니까 Y다. 간에서 글리코젠의 합성량이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식사 후에 지금 인슐린 분비만 따져도 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슐린 분비만 충분히 따져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서가 2에서부터 맞네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인이 운동을 하는 동안 혈중 포도당 농도와 혈중 기억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은 글루카곤하고 인슐린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할 때? 정상인이 뭐 할 때? 운동할 때. 그렇다는 건 운동 시작하게 되면 포도당 농도가 지금 보신 바에서 살짝 내려와요.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누가 올라가야 되냐? 글루카곤의 농도는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떨어졌잖아. 지금 내려왔죠? 그럼 이거는 이자라고, 아니, 뭐 인슐린이라고 자꾸 이자래. 인슐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베타세포에서 전혀 문제하고는 이렇게 관련 없이 훅 나온다니까요. 기억은 세포로의, 그렇죠. 지금 여러 차례 반복했다. 기억이 이자니까 촉진하겠다. 촉진까지 꼭 봐주셔야 됩니다.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당연히 포도당의 양이 많으면 좋은데라고,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운동 시작했으니까 포도당은 운동 시작 시점보다 앞에서 나왔던 보기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보기라고 이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운동 시작 이런 식으로 글루카곤으로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카곤이 많으면 포도당의 이제 농도가 증가될 거니까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똑같은 보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문제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해 줬네요. 이때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을 나눠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 이상으로 인슐린 결핍이라고, 그리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는 표적기관인 간에서 작용하지 않아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표적기관에서 작용하지 않아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2형 당뇨병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슐린 주사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라고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인슐린하고 포도당을 같이 넣어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넣어줬는데 A 같은 경우에서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계속 올라가네요. 그거는 자꾸 이자래.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는다. B 같은 경우에서는 떨어졌어요. 이거는 인슐린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냐,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원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의 당뇨병은 각각 1과 2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기억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이거 지금 인슐린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얘는 거의 100% 베타세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 볼게요. 이자의
세포가 파괴돼요. 뭐 그대로 읽을게요. 베타 세포죠 뭐. 인슐린 생성 안 돼서 생성되도록 넣어줬다라는 거. 생성되도록이 아니라 인슐린 자체를 넣어줬다. 나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다. 넣어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베타 세포, 니은 B의 당뇨병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되겠습니다. 디귿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농도 증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돼야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거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33번. 그러면 정상인의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기억 니은의 혈중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억 니은은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혈중 포도당 농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증가되겠죠. 지금 1에서 4가 된 거니까 증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가되면 누가 늘어나야 된다? 인슐린이 늘어나야 된다. 누가 줄어들어야 된다? 글루카곤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인슐린, 기억이 글루카곤 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기억은 이자의 베타세포, 이자의 알파세포, 이자의 알파세포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 아니에요. 간내입니다. 간내 시상하부야. 이거 혈중 인슐린 농도는 인슐린 농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T2일 때가 높아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표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니까 그래프가 막 비슷한 그래프들이 나오죠. 계속적으로. 그러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 A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라고 돼 있어요.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A는 안 늘어났네요. 시간에 따른 혈중 인슐린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완화의 원인을 나타낸다. A는 당뇨병 가완화 중 하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안 됐잖아. 지금 농도가 거의 일정하잖아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돼. 그럼 인슐린 농도가 늘어나야지. 안 늘어났잖아. 분비가 안 돼서 뭐 표적세포에 작용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분비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기억 A의 당뇨병은 가해에 해당한다. 네, 가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인슐린은 또 나왔네요. T1일 때 혈중 포도당 농도는 A가 라고 되어 있네요. 정상인보다 높겠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됐는데 높아야죠. 인슐린이 분비돼야 낮춰주는 거니까 안 낮춰준 거잖아. 못 낮춰준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못 낮춰준 거잖아. 그럼 높아야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35번 그린간은 탄수화물을 섭취한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의 농도 변화를 이라고 했어요. 탄수화물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슐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 안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슐린입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며 A와 B 중 하나에만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넣어줬다라고, 그리고 이미 세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인슐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포 밖 농도가 증가하니까 이게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인.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애가 있냐라고, 얘가 결과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과다. 세포 밖 포도당 농도가 증가되고 있어요. 증가. 그랬을 때 늘어나는 게 있냐? 그래야 인슐린을 넣어준 거니까. 그랬더니 A가 늘어나네요. 그러면 A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기억 인슐린이다. 일단은 기억에 대한 거. 니은 이자의 베타 세포죠. 틀렸습니다. A를 처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36번. 그린카는 호르몬 A와 B에 의해 촉진되는 글루코젠과 포도당 사이의 전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좀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으로 바꾼다, 글루카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루코젠으로 전환된다, 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슐린 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세포의 기억을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을 때 세포 봐. 좀 이런 식으로 앞에 25번 문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처음에 문제 풀 때 오랜만에 풀어서 그런지 분명 예전 풀 때는 그 생각 안 들은 것도 같은데 처리했을 때와 안 했을 때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A와 B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A와 B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세포거든요. 세포. 안팎.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미 정해진 거죠. 인슐린이다라고. 글루카곤이 세포 안으로 넣어준단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바로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인슐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억은 인슐린이니까 B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세포 밖의 농도가 원인 될 수 있겠습니다. 원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가 결과가 될 수 있겠고요. 원인에 따른 결과다. 세포 밖의 농도가 높으니까 안으로 넣어준다. 기억을 처리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B이다. 네, 인슐린 되겠고요. 니은 A는 이자의 베타 알파세포다. 이적 베타 알파세포이다. 네, 알파세포. 디귿 기억을 처리했을 때 세포 밖에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포도당의 양은 S1일 때가 S2일 때보다 많다. 말도 안 되죠. 기울기를 보세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S2일 때가 많죠. S2일 때가 S1보다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카는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증가되는 건 이제 그래프로 바로 볼 수 있겠죠. 인슐린 감소되는 건 글루카곤 될 수 있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글루카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런 문제가 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 배치가 마음에 들진 않네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기억 B는 글리코젠 포도당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이라고 했어요. T1 T1 딱 높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T1일 때가 인슐린으로 봐달라고 했어요. 인슐린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T2일 때가 이런 건 인슐린으로 비교하면 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T1일 때가 T2보다 낮다? 아니 높습니다. 틀렸어요. 디귿 기억과 내에는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당연히 기량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도 나왔던 보기들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지38번 그린카는 사람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나는 저온 자극이 이게 왜 혈당량 문제에서 나와? 갑자기 물질대사네요. 지금 혈당량 문제 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린카는 사람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좋은 자극을 주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자극 주게 되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에서 보면. 그리고 시상하부에서는 당연히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교감신경 A를 통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된다라고 했어요. 시상하부에서 작용을 하겠고요. 간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교감신경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했던 게 고온 자극이 왔을 때 이때 그럼 부교감신경 작용하냐 안 한다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상승하고 있네요.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열 발산량이 증가된다. 얘가 열 발산량, 방출량이 늘어나야 된다. 기억은 열 발산량 되겠습니다. 기억은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은 A의 신경절 이후 누런 A는 교감신경입니다. 신경절 이후 누런의 축삭도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갑자기요. 노르, 에피,
네프린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이니까. 피부 근처 모세 혈관으로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혈액량은 더 많겠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름철에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피부가 좀 빨개지는 거. 혈액량이 늘어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어떻게 몸에 안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이제 혈액을 통해서 피부 근처로 보내면 피부 근처에서 열이 빠져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